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한미 간의 을지 프리덤 가디안 훈련, UFG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미군 해리슨 미 태평양 사령관, 그리고 존 하이튼 미 전략 사령관, 그리고 또 사무엘 그리브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 이러한 미군 수뇌부가 총 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군의 군 수뇌부가 한 곳에 특정 지역에 이렇게 방문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현재의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과거 북한의 도발 사례를 볼 때 UFG 훈련 기간뿐 아니라 훈련이 끝난 이후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미국도 이를 잘 알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한반도의 긴장 국면은 이제부터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그리고 JTBC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 저녁 8시부터 중계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국민 보고대회라는 그런 이름의 청와대 행사였었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장관들, 청와대 참모 총 출동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제 행사는 남성 4인조 밴드 데이브레이크의 그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제 이것으로 그 행사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회를 맡았던 고민정 그 청와대 부대변인 이 국민들에게 그 꽃길을 만들겠다는 약속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꽃길을 이제 열어줄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그 일자리 정책을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이 국민 세금을 그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은 그 세금을 가장 보람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부문 그 일자리 증가에 따른 그 세금 부담 논란에 대해서도 2022년 이후 5년마다 그 인구가 그 100만 명씩 그 줄어들게 된다면서 이 몇 년간 그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하면 그 뒤엔 더 많은 그 예산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선거 때 그 한 표 행사는 그 간접 민주주의로는 그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 이 정치가 그 잘못되면은 직접 그 촛불을 들고 정치적인 의사를 그 표현하거나 아니면 뭐 선거와 그 정당의 참여 또 그 정책 제안 등을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국민들의 그 집단지성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다. 이제 이렇게 좀 다짐하기도 했었죠. 여기에 대한 여야 평가가 좀 많이 엇갈렸죠. 역시 엇갈립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그 전희경 대변인 언제까지 그 취임식을 연상케 하는 자화자찬 그 이벤트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렇게 좀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 바른정당의 그 박정아 수석 대변인도 이 쇼통의 끝을 보았다. 셀프 백일 잔치를 할 만큼 우리 상황이 그리 한가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그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국민의당의 그 송금주 대변인은 이 국민과 그 소통하기 위해서 그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청와대의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단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그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그 냉정하게 평가할 시점이라고 이제 그 지적을 했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그 재윤성 그 원내대변인은 재윤경 원내대변인이죠. 네, 이 국민의 삶과 그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더 나은 나라. 새로운 희망에 대한 기대를 키운 자리였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어제 이제 이 자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살충제 계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죠. 근데 그 살충제 계란 말씀하시니까 제가 좋은데 아니 그 산란계 그것도 친환경 산란계 농장이죠. 친환경. 맞습니다.
여기 농장에서 오래전에 사용이 중단된 맹독성 농약이죠. 옛날에 참 이거 많이 썼는데 DDT. 이 DDT가 검출됐다 그러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경로로 이 검출이 됐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유입이 됐느냐, 이게 더 이제 큰 문제인데요. 예. 일단 기준치를 밑도는 것이긴 하지만 맹독성 농약으로 국내에서는 그 1973년부터 사용이 금지돼 있죠. 이 DDT가 그 경북 영천과 경산 지역 2개 농장에서 검출을 했는데 이제 이 농장의 그 케이지 사육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이 닭에 이제 그 성분이 검출이 됐을까지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 킬로그램당 0.1mg 이제 그 기준치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밑도는 킬로그램당 그 0.028mg 그리고 또 킬로그램당 0.047mg의 이제 그 극소량이 검출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DDT 반감기 그 24년이나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래요? 과거에 사용됐던 DDT가 흙 등에 농축되어 있다가 그 닭의 그 체내에 흡수됐을 가능성이 일단은 커 보이지만 그러나 그 유입 경로 아직 확실하게 이제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농식품부는 그 DDT가 검출된 사실을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그 지난 18일 그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 공개하지 않아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특히 그 DDT가 나온 농장에 대해서 그 친환경 인증만 떼고 결란을 그 계속 출하할 수 있도록 해서 안이한 대응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DDT는 그 인체에 흡수될 경우에 암과 마비,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맹독성 농약이죠. 저는 이게 맨 처음에 정부가 이게 잘 수습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허점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 이 계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친환경 이것도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될 뿐만이 아니고 그 유럽 같은 데는 어떻게 사육했느냐까지도 다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사육하는 기준 같은 경우도 이게 아주 엉성한 말이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그 친환경 인증 자체가 엉망이라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여기 이제 그 민간 업체 이제 그 인증업체 위탁을 해서 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그 이제 농식품부 출신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제 농피아 이야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좀 어떻게 좀 그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오늘 방송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 한미니 연합군의 을지 프리덤 가디안 훈련이 시작이 됐죠. 자, 이 북한의 대응 도발이 있을 것인가 이제 네. 이게 주목이 되고 있죠. 한반도 긴장 국면의 그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그 훈련 규모 예년과 변함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어제까지 그 미국 항모함 전단이 그 한반도 주변에 그 파견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 또 그 미군 참가 인원수 산술적으로 그 지난해보다 좀 꽤 줄었죠. 7,500명인가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북미 간 긴장이 커진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그 최소화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그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한 그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뭐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북한을 의식한 조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군 수뇌부들이 뭐 총출동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만큼 미국이 한반도 상황을 상당히 유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이른바 그 서울시장 그 차출설에 대해서 그 예. 당과 당원의 부름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라고도 응하겠다면서 그 정면 돌파를 이제 선언을 했죠. 그만큼 이제 국민의당 사정이 좀 좋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 당대표 경선이 만만치 않다. 이제 이런 반증일 수도 있겠죠. 안철수 후보는 그 어제 그 기자회견을 갖고 그 당을 살리는 길에 그 끌릴 것도 없고 후퇴도 없다. 앞장서서 그 싸우다가 그 죽더라도 그 당을 살리는 각오로 나서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네, 서울시장 출마도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19일 그 광주 MBC에서 열린 그 당대표 선거 그 네 번째 TV 토론에서는 그 안철수 후보가 그 지난 대선 때 발언한 이른바 그 햇볕 정책 그 공과론이 그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이현주 후보는 그 공과가 있다는 식의 표현이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동영 후보는 그 햇볕 공과로는 국민의당 강령 위반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고요. 이 천정배 후보는 그 적폐 세력 쪽으로 가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이 햇볕 정책을 그 개선해야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고 과는 잘못이 아니라 그 한계나 그 아쉬움을 말씀드린 것이다. 박지원 전 대표도 그 햇볕 정책에 이 백공일과 100개의 공이 있다고 하면 하나의 관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반박을 했다고 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지난주부터 각 당을 연결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과연 각 당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죠. 자, 국민의당 얘기 들어볼까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바쁘시죠? 이 당대표 경선 때문에. 예,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는데, 좀 잘하고 있는 점 아쉬운 부분도 꼽는다면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벗어난 것, 그러니까 탈권위주의라고 하지요.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후한 점수를 받고 있고 그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잘못한 점은요? 하나는 부동산 문제고 또 하나는 안보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집값이 들썩거렸어요. 네. 강북에 있는 빌라가 3억짜리가 4억으로 오르고 다세대 주택도 1억 5천짜리가 2억으로 오르고 30% 이상 이렇게 폭등하는 그런 혼란이 왔는데 그 원인이 5년 동안 50조를 들여서 도시 재생 사업을 펼치겠다 하는 이런 토건 정책이 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근본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거품이잖아요. 거품. 이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근본적인 어떤 처방 없이 결국 4대 강에 22조를 쏟아놓았던 이명박 정부의 발상과 비슷한 그런 접근을 했다는 것이 큰 문제였고, 하나는 이제 안보 위기 관리. 그러니까 취임 이후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 한반도가 아직도 먹구름이 상공에 잔뜩 끼어 있지 않습니까? 예. 외교 안보 팀 구성도 늦어졌고 또 양질의 보좌도 잘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지금 안보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부터 을지 프리덤 가디안 훈련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증원군 숫자는 늘었는데 참여하는 미군 수는 전체적으로 7,500여 명이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문정인 특보는 을지 훈련의 미군 참여 축소는 북한의 좋은 제스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야당 쪽에서는 미군의 역할과 훈련 의지가 줄어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은 문제 해결 능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 실험, 또 미사일 발사, ICBM 기술 획득,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늦었지만 어쨌든 북에 이제 신호를 보낸 것인데요. 긴장과 위기를 계속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일단 테이블에 앉아라, 얘기를 나누자 하는 그런 국면 전환의 신호를 보냈다고 봅니다만, 아쉬운 것은 실기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2년 전 2015년 하반기부터 그때 북한 그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2015년 10월에 참석해서 한미 훈련을 중단하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때마다 이것을 이제 무시했고, 특히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 6월 20일 날 인도 주재 북한 대사가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한미 군사 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든 항구적으로 중단하든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핵실험과 미사일을 잠정적이든 항구적이든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상 외부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제안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응답이 열흘 뒤에 6월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미국 방문 연설에서 불법적인 일과 합법적인 일을 서로 교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응답을 했거든요.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이제 핵과 미사일 실험인 것이고 합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한미 군사 훈련인데 이걸 서로 교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았으면, DJ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갔겠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식으로 풀어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을지훈련의 미군 참여 축소 문제를 지금 물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 지금 중국이 사실은 그 쌍중단이라고 해서 북한의 입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중국이 제안을 한 거란 말이죠. 쌍중단이라는 것은 한미 훈련을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자라는 것을 이제 놓고 얘기를 하자, 서로 입장을 조율해보자 하는 것인데 중국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북핵 관련해서 중국은 중재 역할만 했지 중국의 독자 아니라는 것을 만들어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입장을 받아서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안을 만들어낸 것인데 이 자체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은 몰라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조차 여기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한 점을 지적한 것이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을지 프리덤 가디안 훈련에서 미군 참여의 숫자는 줄어든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북한도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인데요. 군사훈련은 확대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거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될 때였던 1992년에는 남북관계가 한참 이제 본물이 터졌을 때인데 팀 스피릿 훈련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훈련은 중단했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금방 다시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3월 달에도 하고 8월 달에도 하고 1년에 2차례 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한반도에서 위기를 관리하고 평화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본질인지 어떤 것이 기술적인 것인지 이것을 분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당내 얘기인데요. 예. 지금 선거 판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뭐 안철수 후보가 선두로 달리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 측은 결선 투표까지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은 깜깜이 선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당내 선거법상으로 당원 명부를 유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원 명부와 전화번호를 어느 후보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후보들을 통해서 가령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예. 깜깜이 선거란 말이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일방적인 주장이다. 근데 이게 결선 투표 가면은 후보 단일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결선 투표라는 것은 이제 4명의 후보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누구도 현실적으로는 사실 50%를 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예. 현재 국면은 저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출마할 때부터 아주 강한 논란에 휩싸였고 예. 그리고 그동안 이제 당원과 국민들은 오늘 이제 5번째 토론을 합니다. 오후 2시부터 이제 2시간 동안 어디서 해요? 3방송 KBS, MBC, SBS 3방송을 통해서 2시간 동안 이제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겠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른바 안 후보의 불통성, 그다음에 무책임성, 또 무능함 뭐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드러남으로써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만일 결선 투표 가면 단일화는 하는 거죠? 하실 거죠? 결선 투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결선 투표에 나가지 못한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이 이제 그 결선 투표에 나간 후보에게 자기 표를 몰아주는 것인데요. 뭐 그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죠. 천정배
후보와 저는 지금 당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점에 대한 진단과 예. 어떻게 당을 살릴 것이냐 하는 처방에 있어서 가장 이제 닮은 꼴이라고 할까요?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지자들 역시 그런 생각과 노선에 따라서 지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정배 후보가 결선에 나가든 제가 나가든 그런 단일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단일화 효과하고 근데 단일화하고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예. 일단 천정배 후보도 예. 이현주 후보도 모두가 이제 불과 며칠 남았으니까 내일부터 투표 시작입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없는 거지요. 근데 그 직전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시 제 얘기는 투표가 뭐냐면 시작되니까요. 결선 투표를 많이 하게 된다면 결선 투표 직전에 단일화요. 이미 이제 가능하지 않나요? 후보 이제 탈락 후보가 결정된 이후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당원에 의한 단일화가 자연스럽겠죠. 예. 자, 어쨌든 지금 또 한 가지는 일각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호남권 의원들이 탈당할 거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치열하게 경쟁하고 예. 결과가 어떻게 됐든 끝나면 확실하게 단합을 해서 예. 당이 좀 단단해져야 국민들 지지도 돌아올 것이다. 이걸 이제 연거푸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원들이 많이 호응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 후보 출마에 대해서 지금 의원 40명 가운데 30명 넘게 이건 잘못된 일이다, 상식에 위반된 일이라고 거세게 반발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안 후보가 당을 일사불란하게 단합시켜서 이렇게 끌고 가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정동영 장관께서 당선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문재인 정부와의 공조협치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들이 내놓은,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통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당도 다 냈던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은 공조하고 협조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내가 개혁이다, 나만이 개혁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세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브레이크를 걸 것입니다. 예. 다른 정당하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정당과는 탄핵 연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정당이 쪼개져 나오고 또 그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적극 가세했기 때문에 탄핵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탄핵과 정권 교체로 이른바 촛불혁명이 완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탄핵 연대를 개혁 연대로 진화시켜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혁을 놓고 경쟁을 하는 이 구도가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당선되시면 저희 인터뷰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고요. 신일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온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44분 20초 지나고 있는데요. 월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죠. 나성수 캐스터. 네, 월요일 아침답게 많이 밀리고 사고 소식도 많은데요. 어제 오늘 내린 비로 한강 수위가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잠수교 양방향 보행자 통행이 통제가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서청주 부근 255km 지점 1차로 화물차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도 사고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청주 나들목 부근부터 2km 구간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쪽으로 신천 나들목 진입로 부근인데요. 1차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는 방금 전에 끝이 났지만 여파가 남아있습니다. 문학에서 서천 분기점까지 5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여러분 뉴스에서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철원의 한 육군부대 자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하다가 K9 자주포가 폭발하면서 2명의 병사가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격 훈련 중에 군 장비가 폭발하는 사고는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건지 관련해서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재영입니다. 예.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 사격 훈련 중에 이런 사고 발생한 게 처음이에요? 예, 처음이죠. 이거 네,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면은?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우리 군 역시 이제 대비태세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이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격 훈련이 전 전선에 걸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대구경 확보 사격 훈련이 증강했는데, 여기에 이제 전면전 초기에 대화력전 담당하는 장비가 이제 그 K9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이제 중부전선 그 모 보병수관에서 발생한 건데, 이 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들이 기동을 해서 전방 진지를 점령한 후에 특정 지점을 향해서 집중 사격하는 훈련 어간에 발생을 했는데요. 예. 포탄을 약실에 장전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 장약을 장입한 뒤 발사하는 과정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 혹은 발화로 인해서 장병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이런 사고로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 불명 그거를 밝히기가 어려운 모양이죠? 아니요, 그게 이제 지금 조사하는 과정인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추정하고 있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탄도 폭발 가능성을 제기하는 쪽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탄도 폭발이라는 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죠. 포탄이 예. 155mm 포탄을 발사하는 포가 이게 K9 자주포인데 예. 만약에 이게 포탄이 발사하는 과정에서 포강이나 약실에서 폭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당시 그 자주포 안에 사격 인원이 총 7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전원 사망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주변에 있던 그 4포, 그리고 옆에 있던 6포, 이 포들까지 아마 피해가 있었을 건데, 그렇게 그 피해 범위가 확산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걸로 봐서, 예, 포탄이 폭발한 것은 아니고, 예. 포탄을 추진하는 추진 장약이, 네. 이것이 아마 발화 내지는 폭발이 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일체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전 정권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오해와 불신, 네, 이런 원인들이 지금 그대로 답습이 되고 있는 거니까 지켜보는 쪽에서는 보면 참 안타깝죠. 예. 부모들이 지금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아유, 당연하죠.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건 어디까지나 추론이지 이것이 뭐 사실로 지금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병사들, 다친 병사들 아닙니까? 물론 사망한 병사도 있고요. 근데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부상당한 병사들이 5명이나 되는데 상당히 그 화상 정도가 심각하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알려진 대로 두 장병은 순직을 했고요. 예. 부상자가 이제 5명이 남았는데 그 5명 모두에서 화상이고요. 예. 그리고 그중 일부에서는 이제 그 가벼운 골절상이 보이고 있어요. 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생존자들에서 이제 화상과 골절 등이 보이는데 이 부상이 이제 화상은 특히 이게 노출부에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치 후에도 이제 후유증이나 평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한 게 이제 화상인데 그 점을 고려해서 이제 그 부상장병 가족들이 군병원보다 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민간 전문병원으로 전원을 요청을 한 거고요. 네. 부는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이를 이제 수용해서 지금 이제 민간병원에 3명이 그 전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뭐 언론에서 뭐 부상자들의 부상 상태를 군이 축소하려고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나요? 그런 것은 이제
뭐 특별하게 관련자들, 부상 당사자들, 그래 어떤 증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뭐 확인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은 군 당국의 대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예전에 우리가 이 군 사고가 보면 알려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보면 이게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아하. 네, 통상적으로 이제 다수가 부상하거나 사망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만한 그런 사고는 이제 즉시 알려지고 또 그런 사고들은 원인이나 결과가 이제 은폐 왜곡되는 경우가 좀 적어요. 반면에 그 사고 규모하고는 관계가 없이 군기 위반성 사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휘부의 책임에 따를 만한 그런 사고들, 이제 그런 사고들에서 이제 은폐 왜곡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사고의 전개 과정들에서 보면은 과거 지난 시절에 지휘부에서 보였던 행태들, 일단 비밀주의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네,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적시에 해소되지 못하고 하는, 그럼으로써 그 과정에서 이제 의혹과 의문이 증폭되고 하는, 그런 아주 비효율적인 과정이 지금 또 역시도 반복되고 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일을 예방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예방하려면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이번 사고가 난 이 자주포가 아주 굉장히 성능이 우수해서 서방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구경 화포 중에서는 아주 최정상급에 속해 있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유럽 쪽에도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 지금 중국하고 국경 문제하고 있는데 이미 이거 우리 자주포를 100대 이상 수입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아주 우수한 장비인데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최근 5년 전 한 1,500회 넘는 고장을 일으켰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어서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게 K9이 1,000문 이상이 실전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화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계열은 55까지 합치면 이제 무려 2,000문이 넘는 장비가 지금 이제 20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수십만 발 사격 활동을 하면서 이게 단 1회 2번과 같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비의 안전성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을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요? 뭐냐면 탄약의 관리 문제인데요. 이게 대구경 화포의 경우에는 실관이 분리돼서 보관되기 때문에 보관 과정에서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요. 다만 이게 이제 추진 장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 장약. 추진 장약. 이 장약의 보관 상태는 상태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굉장히 수명주기라든지 품질 저하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이것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우리가 한 10년쯤 전에 주한 미군이 한국전 달발 시에 사용하려고 보관 중이던 와라라고 하는 전시비축탄이 있었습니다. 이게 수명이 다해서 이제 폐기하려던 것을 우리 군이 이제 거액을 지불하고 인수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시 양이 엄청나서 어떤 탄종의 경우는 우리 국군이 자체 보유하고 있던 전시비축 탄약보다도 양이 많았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자주포에 사용된 탄약이 당시 수명 주기가 다했던 미군 탄약 매입한 것은 혹시 아닐지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국방비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기술도 좋아진 만큼 이렇게 수명 주기가 다한 재고 탄약의 관리나 사용에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병영인권연대 정재영 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